저출산 고령화 시대죠. 네, 한 해에도 70만 명에서 80만 명의 은퇴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시대인데, 기초임금은 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재정적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 연구기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를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이나 관료층에서 저희 방송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초연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 재정적 유지가 매우 곤란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은, 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기초연금의 재정적 유지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초임금 지출액은 올해의 경우에 22조 5천억 있었죠. 2023년 22조 5천억에서 2080년대를 가면은 약 312조 정도로 증가한다. 네, 이러한 데이터를 지금 지출 전망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이 지출 전망을 지금 보면서 여러분 오른쪽 이 그래픽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그 사망률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베이비 부머들이 기초임금 이 대상자로 계속 들어오지만, 그러나 한 해에도 지금 30만 명에서 35만 명이 이 사망을 하는 그러한 지금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로 들어온 사람들의 사망률도 높아질 수 있고요. 또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이 베이비 부머가 없어지니까 한 해에 65세 이상 들어오는 인구가 또 줄어들거든요. 자, 그런 것이 여기에 다 반영이 돼 있나? 그거는 좀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네, 언론사에서 이 데이터를 지금 발표한 거를 보니까 그래도 정확성은 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30일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연구 책임자는 유재린 연구원이네요. 이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 특별 추계 자료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 전망 자료를 활용해서 기초임금의 재정적 진행 가능성을 점검을 했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보여주면서요, 기초임금 지출액이 2080년도에는 312조 원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임금 간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추계된 그 데이터를 보면은요, 기초임금 지출액이죠. 이 2020년 17조 원, 네, 2023년이 22조 5천억이죠. 그리고 2080년에는 312조 원으로 증가를 해서 기초임금 급여 지출이 네, GDP 대비 2020년 0.8%에서 2080년 3.6%로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GDP 대비 우리가 이 노인층에 대한 이 사회복지 지출 이 현황 데이터를 보면요, 이 3.6%는 사실 많은 게 아니에요. OECD 선진 국가들은 보통 6%에서 8%를 네, 사회복지 그 노인층을 위한 재정 지출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윤석열 정부 이 11대 국정과제에 따라서 이 기초임금을 24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네, 대통령 공약이었었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현재 제도를 반영한 이 기초임금 지출 전망을 굉장히 암울한 그러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임금에 대한 재정적 안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 기초임금의 재정적 안정이다. 기초임금은 여러분 세금에서 우리가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적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든지, 네, 지급하는 사람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재정을 더 확보하든지, 네,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자, 이런 추산 결과를 두고 한 연구진은요, 인구 구조 변화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 대상 70% 지급하는 것은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기초임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지금 현재 32만 3,180원을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초임금은 사실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적연금 제도이기 때문에요. 이 소득이 적었던 이 노인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임금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재정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정을
줄이든지 재정을 확보하든지 네,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기초연금은 도입할 때부터 2014년도에 도입이 됐었죠. 성격이 모호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에 우리가 처음 2014년 시작할 적에는 네, 박근혜 정부였었죠. 2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30만 원 올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40만 원 올린다고 하니까 이 기준연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제도 간의 이 연계 감액의 실효성이 낮아진 그런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자, 우리가 처음에 기초연금 제도가 왜 생겼냐 하면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추면서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이 있어도 조금밖에 없는 그러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네,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자. 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진은 기존 노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베이비 부머 이 세대들이 노인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과거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들에게도 이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를 역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으로 편입되고 있지만 이 베이비부머 세대만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또 가입을 했어도 적게 가입한 70대, 80대 노인들에게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것을 제가 하자는 것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건데요. 어쨌든 이런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두 제도 간의 역할을 분명하게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결론을 지었는데요. 저희가 얘기한 것도 그거였었죠. 베이비부머들은 직장 생활을 적어도 20년, 25년, 30년 할 수 있었지만 그 이전 세대, 지금 현재 이 65세 이상 혹은 70대, 80대, 90대 노인들은요. 이 국민연금 자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자체를 가입하는 시기에 이 사회생활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연금을 확대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가져가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결론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기초임금에 대한 재정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재정의 문제 때문에 유지하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결론은 두 가지죠. 그 재정을 적게 나가도록 줄이든지 아니면 재정을 확보해서 지급하든지.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재정 축소. 가장 쉬운 문제죠. 이거는 주장하기도 쉽고 가장 우리가 해결하기가 쉬워요. 지급 규모를 축소하는 겁니다.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40%로 줄이면 이 40%는 우리 현재 노인 빈곤율이 한 40%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로 지급 범위를 줄이면 당연히 네, 재정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죠.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41%에서 70%, 이 30% 수급자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매우 거슬 거죠. 네, 지급하다가 이걸 지급하지 않는다. 네, 이거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출발한 연금제도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이 기초연금을요, 정치연금이라고도 부르죠. 네, 정치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네, 이런 얘기인데요. 재정 축소는 재정을 확대하는 것보단 오히려 쉽죠. 줄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확대라는 거죠. 자, 재정이 문제라면 그럼 재정을 확보하자는 얘기죠. 자, 지급 규모를 확대하면 됩니다. 소득 하위 70%에서 100% 보편적 지급을 하자는 거죠. 네, 그랬을 적에는요, 일정 기간, 일정 대상들에게 지급을 하자. 네, 이 일정 기간, 일정 대상은요, 향후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리고 이 일정 대상, 국민연금이
적은 이미 70대, 80대가 된 노인분들에게는요, 이 기초연금을 100% 보편적 지급을 하자라는 걸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베이비부머들, 이 국민연금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이거를 줄여나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10년, 15년 후에는 종료시키면 된다. 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별도로 이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만들자. 그래서 목적세를 만들어서 이거를 연금세 혹은 행복세, 네, 이렇게 만들어서 이 목적세 재원 안에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이 기초연금, 우리가 한두 번 방송을 해드린 게 아니죠. 재정적 문제가 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면 축소하든지 확보해야 되는데, 축소할 때도 이 정치적인 문제가 어렵죠. 확대하는 것도 정치적인 문제가 또 어렵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거를 기술적으로 또 지혜롭게 우리나라의 재정적 또 노인들의 어떤 안정적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여기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연금개혁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10월 달까지 정부가 안을 낸다고 그랬죠. 과연 어떤 안이 나올지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를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은 같은 얘기였었어요. 재정적 문제는 있었죠. 네, 우리가 한 해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70만 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축소할 거냐? 다시 어떤 목적세를 걷어서 확대할 거냐? 네, 여기에 대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도 그렇고요. 또 노인들의 문제도 그렇고, 노인 빈곤율, 자살률도 그렇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를 보듬는 지혜로운 K연금 방식이 나오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